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해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휘두른 칼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 요구, 또 하나는 직무 배제. 직무 배제 부분은 당장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되고, 법원이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에 컴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징계 요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은 법무부 장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과 외부인 3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반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임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 문재인은 철저히 뒤에 숨고 문재인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추미애가 대신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이런 편법 꼼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6개의 막가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이 문재인 좌파 권력이 밀어붙이고 있는가? 1번을 먼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윤석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 수사의 동력을 빼겠다는 것. 탈원전 수사는 정권이 치명적인 수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약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동력을 빼겠다는 것. 그리고 조국 일가 사건과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사건, 전부 다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죠. 자, 이것을 법정에서 다투는 데 있어서 역시 검찰의 동력을 상당 부분 빼겠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문재인 좌파 권력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한 가지고, 자, 2번째는 윤석열 대권 주자로서 상처를 입히겠다는 것.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 7월에 검찰을 그만두게 된다면, 내년 7월은 내년 4월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7월과 8월은 완전히 대통령 선거 국면이 하이라이트로 접어드는 그런 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기존의 대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들을 잇따라 할 것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제3의 주자가 어디 없는가, 외부에서 어떤 인사를 영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분분할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많은 세력이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려고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의 이 가치는 상한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권 레이스에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해서 기존의 이낙연, 이재명 이런 피로감이 있는 후보들이 포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언론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반면 만약에 지금 내쫓는다면 윤석열 총장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 재보궐선거 판까지는 상당히 어정쩡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당장 국민의힘에 뛰어드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대권 주자 레이스의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그때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7, 8개월 일종의 휴식기를 갖추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윤석열 총장으로서의 정치적 동력은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고 윤석열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이 문재인 좌파 권력이 했음직합니다. 그 도구로서 막가파 6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6개의 혐의를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검찰의 일반 검사나 부하 검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런 징계를 받아서 검찰총장직에 내쫓기게 되는 그런 검찰총장을 부하 검사들이 모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 것, JTBC와 변희재 간의 명예훼손 사건이 있는데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난 사실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부 보고했다라는 것. 두 번째, 조국 사건과 울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것이 재판부에 대한 감찰이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검찰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재판부가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일반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물어봐서 퇴임 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찾고 있다. 그 봉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 뛰어든다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언론과 정치권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 변론 활동을 할 수 있고, 기타 자신이 법조계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을 해서 기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의사를 드러나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부탁도 2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포함을 해서 6개의 막가파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검찰총장에서 쫓겨날 만한 사유가 된다면 후배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믿고 따랐겠습니까? 당장 반기를 들고 당장 연판장을 돌려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6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무섭기도 무서운 모양입니다. 국민이 윤석열을 다시 한번 지켜줘야 됩니다. 결국 그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를 국민이 그가 만약에 정치 지도자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또 한 사람의 한국 사회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